빈센트 반 고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화가죠. 반 고흐에 대해서 모두들 잘 알고 있는데 저는 다시 오늘 반 고흐의 생애와 작품 그리고 그의 철학,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생애 1853년에 태어나서 1890년에 사망했습니다. 37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살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도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목회자의 길을 걷지는 못했죠. 그의 가정은 가난해서 공부를 끝까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살 때 학업을 중단하고 구필화랑에서 일했어요. 그는 여러 직업들을 전전했습니다. 전도사 양성학교에 다니면서 광부들을 전도하기 위해 보리나주 탄광촌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단지 앵무새처럼 교리만 외워 전하는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광부들에게 자기 옷과 음식과 돈을 다 내주고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면서 스스로 광부나 다를 바 없는 생활을 자처했습니다. 광부들의 비참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격정적으로 분노하고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화가 활동은 27세부터 한 10여 년 동안 활동한 게 전부입니다.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는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반 고흐에게는 정신병이 있었습니다. 간질 때문에 수없이 발작을 일으키고 또 물감을 먹기도 하고 사람들이 용인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막 하기도 했어요. 테오, 고흐의 동생이죠. 고흐의 유일한 후견인이었습니다. 형과 아우의 이 우정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테오의 그 부인이 요한나였습니다. 사실 반 고흐는 이 요한나 때문에 유명해진 것입니다. 반 고흐의 작품을 철저하게 관리했어요. 그가 쓴 편지 660통도 책으로 출판했죠. 반 고흐 사후 11년에 파리 전시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된 것도 이 요한나의 노력 때문인 것입니다. 반 고흐는 표현주의 야수파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대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의 감정과 상상력을 작품에 펼쳐 보였기 때문이죠. 야수파 화가인 블라멩크는 나는 아버지보다 반 고흐를 존경한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반 고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그림들, 그것을 위해 난 내 생명을 걸었다. 반 고흐에게는 을의 비극적인 삶, 광기의 화가라는 수식어가 따릅니다. 평생 가난과 고독과 질병에 시달린 삶, 고갱과 다투다가 귀를 잘라버리고 불쌍한 매춘부를 도우려고 결혼하는가 하면은 잦은 발작에 시달리다 못해서 끝내 권총으로 생을 마감한 일생이 그런 수식어를 낳게 했겠죠. 그러나 동생 테오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들, 그 중에 일부라도 읽는다면 그가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반 고흐가 미술과 삶에 대하여 얼마나 분명하고 엄숙한 태도를 가졌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흐의 말입니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감상적이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고뇌다. 또 위대한 일이란 그저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는 작은 일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일은 힘든 노동과 딱딱한 계산을 병행하는 일이다. 고흐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깊은 사유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를 가장 잘 알고 있을 동생 테오의 말을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의 지식과 세상에 대한 명석한 시각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다. 형은 항상 남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다. 저는 오래전 파리의 한 미술관에서 그 반 고흐의 자화상과 마주쳤을 때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자화상이 진열된 방에 들어선 순간에 그 공간에 있던 다른 모든 그림들은 저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오직 그 자화상만이 나에게로 돌진해 왔죠. 꿈틀대는 붓질이 마구 저의 내면을 헤집었습니다. 다시 보니 그것은 그림이 아니라 살아있는 빈센트였습니다. 그의 고통과 절망과 외로움이 나에게로 전이되었습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발작 때문에 파괴되는 정신과 몸과 씨름하면서도 끝내 붓을 놓지 않았던 화가, 진실한 사랑을 위해 평생 몸부림쳤던 신앙인, 그는 끝내 자기 가슴에 권총을 겨누었습니다.
반고우의 비극적인 삶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고 아픕니다. 그의 삶과 예수를 다룬 글을 읽을 때면 빈센트의 상처받은 37년 생애를 생각하며 애도의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는 모든 일에 자기 전부를 걸었어요. 농부들을 그릴 때는 농부와 다를 바 없이 살았습니다. 또한 화가들을 위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쓴 편지의 한 구절이 참 뭉클합니다. 나의 유일한 걱정은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가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빈센트를 부담스러워했어요.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가 미쳤다고도 했고 실제로 그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미치도록 사랑했고 사랑 때문에 더욱 미쳤습니다. 그의 비극은 하나님과 이웃을 너무 고지식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사랑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길지 않은 생애를 살면서 20군데 이상 거처를 옮겼습니다. 평생 걸었고 흙먼지로 뒤덮인 그의 구두는 언제나 너덜거렸습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구두 연작을 보면 땅에 대한 반고우의 애착과 그 땅 위에 뿌리박고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느껴집니다. 인상주의가 파리를 휩쓸고 있던 그 시절에도 그의 시선은 오로지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에 집중하였습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을 걷고 또 걸으면서 외롭고 힘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모습을 그렸죠. 그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그림으로 그렸던 이유도 그림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주의자로서 자본주의에 저항하고 공동체적인 삶을 꿈꾸었던 빈센트의 생애는 말만 번드르르 할 뿐 실제적인 생활은 온통 세속적인 삶에 물든 저와 우리 자신을 고발합니다. 그의 작품을 보면 자본주의에 쩌들어 있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흔히 빈센트를 광기의 천재 화가라고 말하면서 신비화하지만 이는 편협한 생각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이성적이고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어, 불어, 네덜란드어, 독일어에 능통했고 그의 손에는 성경을 비롯해서 당시 지식인들의 책이 항상 들려 있었습니다. 본인 역시 지식인으로서 동시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분명하게 통찰하고 있었고요. 종종 발작에 시달리긴 했지만 삶과 그림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적으로 고뇌하고 부단히 실천했던 화가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도 그의 지성과 무관하지 않았죠. 반고우에게 더 씌워진 각종 신화를 걷어내고 한 사람의 화가이자 진실한 신앙인이었던 빈센트의 생애, 그 깊은 속사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끝내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삶과 직면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반고우의 상처와 우리의 상처가 만나는 지점에서 치유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